너 지금 고등학교 몇 학년이야? 아니 저 이제 성인이에요. 만 19세이고 제 병은 제한된 수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3세에서 14세인가? 그냥 밤마다 기도했던 거는 오늘도 살게 해주세요. 내일도 살게 해주세요. 그 케아누 리브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 안녕하세요. 잘 지냈니 원기야? 몇 년 만이야? 3년이요. 다 기억하네? 네. 어떻게 지냈어? 열심히 살았어. 여동생 몇 살 됐어? 여동생은 이제 고2예요. 그 유튜브 지금도 계속 하니? 네. 구독자 많이 늘었어? 구독자는 많이 늘었어요. 골드 버튼도 있고 181만? 181만? 네. 저도 유튜브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냥 숫자인 것 같아요. 숫자. 원기야, 네가 선생님이 보기에 아빠보다 네가 훨씬 스마트한 것 같아. 그 3년간 살면서 이제 여러 시행착오를 인생에서 많이 겪어가지고 이미 저희 집안에서 저랑 여동생이 다 주도권을 나누면서 살고 있어요. 아 그래? 네. 제일 힘이 없는 게 아빠지. 그렇죠. 그럴 것 같아. 절대 강자가 저희 엄마고요. 정상적인 가정이다. 원기 너 지금 고등학교 몇 학년이니? 아니 저 이제 성인이에요. 만 19세이고 2년 전에 주민등록증도 등록했고. 너 그럼 이제 학생 아니네? 네, 성인이에요. 이제 사회인. 사회인입니다. 그래? 네. 감사합니다. 갈비예요? 갈비살일까? 진짜 맛있다. 네. 괜찮아? 야, 근데 너 그럼 골드 버튼 받았겠네? 네.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야? 가족이랑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계속 싸우더라고요. 누구랑? 그냥 동생이랑 아빠랑. 여동생이랑 아빠가 거의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고. 저는 그냥 거기 출연하는 배우? 식으로. 메인 배우고. 네. 건방지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찍고 그거 끝났어 하면 저는 바로 나가고. 네가 건방지게 했다고? 네, 그냥 유튜브 보고. 원기야. 네. 진짜 문제는 건방진 게 아니라 네. 건방진 거를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잖아. 근데 너는 네가 건방지게 행동을 했다는 걸 알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네. 알고 나서 계속 건방지게 했니? 아니면 알고 나서 좀 바꿨니? 알고 나서 좀 정신을 차렸다가 또 정신을 놨다가 그게 사람이잖아요. 아저씨는 뭐가 기분이 좋냐면 내가 학생 때 봤던 그 친구가 20살이 되어서 네.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저도요. 뭐 일이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됐다, 뭐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 네. 인격체 대 인격체가 그렇게 대화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 무슨 대화를 하든 간에. 네.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 그리고 가족끼리는 더 어려워. 맞아요. 댓글도 보니? 댓글도 보죠. 아저씨는 댓글 못 보겠더라.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보면 너보다 마음이 되게 약해. 그래서 못 보겠어. 처음엔 욕하면서 계속 봤거든. 짱놈 새끼들이라고 댓글을 달까? 네. 그런 생각도 했어. 저도 쓸까 말까 몇 번 흔들리더라고요, 손이. 그렇지? 보면서.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나. 계속 살다 보니까는 댓글 다는 사람들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이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댓글은 뭐 요즘 20살 친구들이요. 자격지심이 많이 크잖아요. 자격지심이 많고 자존감도 낮고.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명확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그렇게 파고들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저만의 세계가 있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런가 금방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같아요. 원기야, 근데 너는 네 나이에 비해서 아저씨가 옛날에 느꼈지만 되게 외국에서 자란 애 같은 느낌을 난 느꼈거든? 외국인 부모님처럼 저희 엄마 아빠가 키워주셨어?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이랬건 저랬건 네가 있어 보이는 거야. 아저씨는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네. 자기가 있는 거. 네.
모자라거나 후회가 돼도 자기가 있는 거, 자기 색깔을 갖고 있는 거. 근데 아저씨가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뭐냐면 네. 내가 있으면서 남하고 연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색깔이 너무 강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같이 못 있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 공간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못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사실 많거든. 맞아요. 그리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자기가 싫어질 때 자기를 비하하는 게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랑 같이 있기가 싫은 거야. 내가 나. 그래서 아저씨는 21살에 표현이 그렇지만 자살을 한번 시도했거든. 그거를 작년에 너무 강하게 많이 느꼈어요. 제 병은 제한된 수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3세에서 14세인가? 거기가 최대 수명이고 거기 넘어서면 이제 모른다. 약간 인지하게 된 거는 제한 수명을 한 재작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병에 대해서 막 이제 깊이 쑥 빠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쩌다 이 병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고 나에게 왜 한계 수명이 있는지 벼랑 끝 위기라는 그런 감정을 지금 이 나이에 왜 내가 느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한 적이 있어? 그 시기에? 없었죠. 엄마 아빠한테 동생한테도 아무한테도 안 했어? 네,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계속 일단 생각했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가족한테는 말을 안 했어요. 생존에만 집중을 하면서 집착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냥 밤마다 기도했던 거는 그냥 오늘도 살게 해주세요. 내일도 살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내는 것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밝고 긍정적인 감정이랑 오케이. 제 이성이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고 삶이랑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난 태어나서 나랑 가장 비슷한 인간을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지금 거울을 보는 것처럼. 네. 그리고 윗입술이 너 나랑 닮았네. 나랑 윗입술 똑같은 사람 처음 보네. 그런 것 같아. 잘 떠드는 사람의 입술, 학원. 너 지금 아저씨 윗입술 보면서 너랑 닮았다고 생각하지? 네. 내가 아저씨는 국민학교를 다녔잖아.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래.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감사합니다. 누나 책을 찢어가지고 딱지를 만들었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개념이 없는 거지 뭐 아무런 그냥 그래서 딱지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딱 넘기는데 내 오른쪽 위에서 네. 소리 없는 소리가 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야. 어떤 건데요? 사람의 죽음은 공간의 이동이냐 존재의 소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우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첫 인식과 질문이었어.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았어. 무슨 사고로 누가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본 적도 없어. 내가 아프지도 않아. 나 지금 딱지 치고 있는데 그냥 난 밝은 애였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이 존재가 아예 소멸해서 없어지는 건가? 근데 내가 죽어도 세상은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럼 나만 사라지는 건가? 아니면 진짜 어디로 이동하는 건가? 영원히? 그리고는 이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나한테 처음 온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버렸어. 몇 살 때부터 그렇게 느끼셨어요? 죽음을? 한 10살? 저보다 엄청 일찍. 와. 그리고 아저씨는 이 얘기를 거의 말한 적이 없어. 진짜요? 누가 속 시원하게 뭐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모든 사람은 거기로 결국 귀결되게 돼 있잖아. 그리고 심지어 그 순서를 알 수도 없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일을 약속한 자가 없어. 근데 나는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야, 죽음을. 근데 해답은 없는데 계속 생각만 하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았거든. 근데 너를 보면서 나처럼 비슷하게 사는 애가 있네. 근데 너는 나보다 더 실존적이고 실질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왜? 네. 뭐 논문에서
너와 같은 병에 대한 정보를 그게 있으니까. 그게 나오니까. 내가 그랬듯이 원기는 그거를 더 실질적으로 생각하겠네. 몸과 마음을. 근데 그때 느낀 게 내가 뭐냐면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 나도 알 수 없고 너도 알 수 없고 모든 사람도 알 수 없어. 근데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실존적인 내 삶이 퀄리티가 되게 떨어지는 거야. 왜? 죽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답이 없죠. 네. 그러니까 내 삶의 질은 계속 두려움이든 불안함이든 스산함이든 한없는 공허함이든 허무함이든 이게 있거든. 아저씨는 10살 때부터. 저는 그거를 계속 생각이 나는 거를 막 멈추려고 애쓰진 않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면서 그대로 두는 것 같아요. 죽음은 그냥 그림자 같다? 항상 우리 뒤에 있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만 언제 다가올진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인지를 내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그래도 단단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아저씨는 아까 네가 얘기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약간 빛 같은 게 비춰졌던 것 같아. 그 케아누 리브스한테 어떤 토크쇼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봤어.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진짜요? 그런 질문이. 근데 신기하다. 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확실한 건 내 친구들이 슬퍼할 것 같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근데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 아저씨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 그리고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도 몰라. 그럼 확실한 건 뭐냐? 내 살아있는 이 시간이야. 너와 내가 지금 인간 대 인간으로 갈비살을 먹으면서 웃으면서 하고 있는 이 순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죽음이 확실하게 해주는 건 우리의 살아있는 이 순간을 말해주는 거라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또 어떤 생각이 든 줄 알아? 너 봐봐. 네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네가 더 활성화가 돼야 돼. 네. 에너지가. 운동을 하고. 근데 그 활성화가 그러면 어디에서 오냐? 운동에서도 오고 좋은 음식에서도 오지만 네. 또 하나 오는 건 네가 네 삶을 되게 사랑하면서 고마워하면서 맛있어하면서 그게 활성화가 될 때 몸에서 기적도 일어나고 우리의 그 시간 자체가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아까 네가 그 얘기를 할 때 그게 나한테 주는 또 소리 없는 메시지가 된 거야. 창우가 오히려 죽음은 삶을 비추어주는 빛과 같아. 삶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신묘막측한지를. 그러니까 너 어렸을 적부터 죽음을 생각했지? 그래, 그러면 너는 삶을 더 비추고 있는 거야. 그러니 창우가 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이 한정판인 시간. 그걸 나한테 계속 말해줘. 그러니까 나 혼자 내 친구 또래들은 생각하지 않는 네. 이상한 걸 생각하고 사는 지구에 떨어진 외계 종족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어떤 때는 보통 내 나이 또래 애들보다 너무 본질에 대한 생각을 막 하다가 어떤 때는 좋게 말하면 때묻지 않은 순수함 같은. 네. 근데, 맞아요. 근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 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어? 그리고 왜 이렇게 즉흥적이고 지 감정대로야? 덴저러스한 인간 같으니라고. 걔는 뭐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 그래서 내가 교회 청년부 할 때 네. 그 사람들이 네. 여자들이 내가 사귀려고 하는 여자한테 걔 사귀지 마라. 걔 되게 데인저러스한 인물이다라고 말을 한 거야. 그 내가 열받는 게 뭔지 알아? 그 말을 딱 들었는데 데인저러스가 나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 와, 네. 내가 찾아봤는데 그 데인저러스가 어디 있냐면 미사일에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 분노가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냐? 응. 그 사람 나한테 알려줘라. 네. 근데 그거 알려주겠어? 근데 나중에는 그 분노가 꽤 오래 갔는데 왜 그 분노가 꽤 오래 갔는지를 알게 된 거야. 그게 왜냐? 시간이 지나서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업앤다운이 심하고 그 사람 내 말대로 데인저러스한 거야.
남자친구로서는 내가 보기에 비추야. 내가 봐도.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될까요? 너무 하고 싶은데 자, 어떻게요? 아저씨 생각은 뭐냐? 완성해서 좋은 남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지금 현재 나의 현재를 인정해야 누군가가 사귈 만하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제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닌데 연애를 그냥 해보고 싶어요. 그래. 결혼은 안 해도 사랑은 해보라고 그랬어. 근데 쉽지 않아요. 자꾸 떠니까 그 이성 앞에서.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번개야, 주체가 안 돼. 네. 네가 말 잘하잖아. 네. 진짜 신미안이 있는 여자는 네 말발에 넘어가지 않아. 너의 떨림에 넘어가. 응?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왜 떨겠어? 진심이니까 떠는 거지. 왜냐면 제가 어. 20살 될 때까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 전에 좋아하는 사람은 있었어? 있었고 노력도 했는데 다 까였고. 까였어? 네. 아. 아저씨가 되게 네. 고등학교 때인가? 교제하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 네. 나랑 되게 친한 애가 있었어. 동생이, 다른 애가. 네. 남자애들 5명이. 근데 나는 용기가 없고 엄청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 그래서 말을 못했어. 근데 그 사이에 나랑 친한 그 4명의 동생들 중에 한 명하고 그 친구가 사귀더라고. 그 남자애는 나랑 외모가 되게 다른 스타일이야. 그 약간 곰처럼 좋게 말하면 푸근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시기에 약간 내 외모에 대한 비하가 생긴 거야. 근본이 뭐냐? 내가 좋아하고 싶은 저 여자가 나를 안 좋아하고 나랑 되게 다른 외모의 사람을 선택하니까 내 자존이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기니까 저 여자가 나를 선택을 안 했네? 저런 애를 선택했네? 이게 외부에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아저씨는 네가 여자친구가 생기고 연애를 하는 것도 있잖아. 내가 본 인간으로서 너의 그것을 볼 때 매력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 아직 멀다. 어? 갈 길이 멀었네요. 너의 길을 가야 된다. 네. 외부의 스포트라이트, 이것은 그냥 위성일 뿐이다. 지구의 위성? 달 같은 것인 거지. 지구가 아니다. 그 너의 길을 묵묵히 너의 친구와 너의 가족과 너 자신과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친구 하니까 이제 또 생각이 나는 게 친구. 또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있어요. 저랑 같은 병을 가진 아 그래? 저하고 동갑이고 이름이 뭔데? 미겔. 외국 사람이야? 콜롬비아 사람. 저는 이제 그 친구를 2014년에 처음 봤어요. 9살 때. 9살 때 그 친구 처음 만났고 보스턴 아동병원에서 걔를 봤어요. 저하고 똑같은 모습을 한 친구를 봐서 충격을 먹었다기보다는 너무 신기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병이 한국에서는 잘 알려있지 않았다고. 뭔가 한국에서도 부르고 싶은 거예요. 3년이 지나서 2017년에 또 불렀고 그 다음으로 2018년, 2019년 총 4번 정도 한국에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아예 모든 만남이 다 끊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정말 오랜 생각과 결심 끝에 그냥 제가 가기로 했어요. 그냥 그 친구한테. 콜롬비아에? 콜롬비아이지만 또 거기에서 또 시골이야? 있는 산간 지역인 보고타로. 비행 거리만 15,000km예요. 제 병의 이름이 프로제리아 신드롬인데 이 병에 대해서도 이걸 시작으로 많이 알리고 싶고 미겔이라는 친구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에 또 흩어져 있는 다른 환자 친구들도 꼭 만나고 싶은 마음이어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 같지만 또 너를 만나러 가는 거네. 네. 진짜 저예요.
모습도 저하고 똑같아요. 아저씨한테 해줄 말 네가 해줘. 오늘 이야기 나눴던 고독함이나 뭔가 허전함 그런 게 오늘 좀 약간 해소가 된 거. 또 허전함 그동안 뭔가 약간 속안에서 허전함이 있었던 게 진짜 틀렸던 것 같고. 너 아저씨를 만나도 허전한 거는 네. 여자친구가 좀 도움이 될 거야. 올해 꼭 생기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의 만남이 어쨌든 아저씨는 과거로 여행을 가신 거고 저는 미래를 여행을 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최근에 누가 말하고 나서 나 이렇게 어퍼컷 먹은 적 처음이네. 아저씨는 과거에 자기를 만난 것 같고 너는 미래에 너를 만난 거. 오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 야, 멍게야 너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러면 야, 지금 네가 그 말을 할 때 여기에서 뭔가 뇌에서 그 느낌 알죠. 창조가 일어난 것 같아. 갔다 와서 꼭 다시 보자. 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